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해마다 5월이면 광주는 뜨겁고도 아픕니다. 지난해 연말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45년 전의 일이 트라우마로 재현됐는데요. 민주화를 외쳤던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던 계엄군과 헬기와 군용 차량을 우린 불과 5개월 전에 다시 보게 됐습니다. 비극은 멀리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하죠. 그날의 광주에서는 24살 청각장애인 김경철 씨가 첫 달의 100일을 맞이해서 친척들을 배웅하던 중에 계엄군에 끌려갔습니다. 아무리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한다고 손짓 발짓으로 사정을 해봤지만 계엄군의 폭행은 결국 고 김경철 씨가 사망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광주에서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첫 희생자가 된 거죠. 사인은 타박상. 한 사람이 맞아서 죽을 때까지의 그 고통을 어찌 말로 다할 수 있을까요? 이런 아픈 진실을 하나씩 품고 서로를 보듬고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한덕수 전 대선 후보는 나도 호남 사람이라고 하면서 광주 사태라고 운운했습니다. 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 씨를 후보 자문기구에 합류시켰다가 몇 시간 만에 취소시켰습니다.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억하는 일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일 순천 조례호수공원에서는 길놀이와 주먹밥 나눔을 한다고 하니까요. 함께 해주시고요. 또 5.18 518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할 계획입니다. 또 여수 웅천 신수공원에서는 아침 10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5.18 사진전과 함께 주먹밥 나눔 행사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기억하시고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에서는 5.18 기념재단 원순석 이사장 인터뷰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슈책 시간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현장에서 참혹함을 직접 보고 참상을 알렸다고 해서 고문과 실형까지 받은 여수의 정종옥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5월 16일 금요일 라디오 전망대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뉴스는 광양입니다. 광양시가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역 일부에서 투명한 주민자치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주문하고 있다고요. 네, 광양시가 지역의 2곳 정도를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지역으로 정하고 주민자치회의 자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광양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광양시는 주민자치 기능 강화에 따른 시대적 흐름이나 또 주민들의 요구에 발맞춰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 조례에는 주민자치회의 목적이나 정의, 운영 원칙, 또 설치와 기능 등 기본적인 내용부터 인원수나 위원회 선정, 위원회 구성, 분과위원회, 주민참여 등 세부적인 운영 방침이 담기게 됩니다. 예. 광양시의 주민자치회 설치와 운영이 추진되면 해당 시범지역 주민자치회는 위원회 임기나 해촉 등 위원과 관련된 내용과 감독, 정보 공개 등 주민자치회의 의무사항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이 조례에 따라 추진되게 됩니다. 광양시의 주민자치회 기능을 강화하는 조례는 지난 2023년 광양시 의회가 시 집행부와 주민들과 소통이 충분치 않았다며 이 조례안을 부결시킨 바 있는데요. 조례안이 부결되자 당시 광양지역 주민자치연합회는 시의회가 스스로 권리와 의무를 포기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그럼 시의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쟁점 사안은 어떤 건가요? 네, 광양시는 이번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안 설명을 통해 벤치마킹과 외부 강의 등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난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안들을 충분히 보완했다는 입장입니다.
광양시는 주민자치회 운영을 원하는 곳을 신청받아 동지역 한 곳과 면지역 한 곳 등 두 곳을 1년 동안 시범 실시할 예정이고 이후 여건이 갖춰진 지역부터 확대 시행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예. 지역 일부에서는 주민자치회 전환이 풀뿌리 자치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에서 이 주민 대다수는 상황을 반기고 있지만 이 내실 있는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춘 이 광양형 주민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해당 조례안에 대해 일부 시의원들은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정치적인 중립이 중요한데 일부 의원들의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고 심지어는 주민자치활동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되기도 한다며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 자치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제도인 만큼 잘 준비해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여수 소식입니다. 얼마 전 이 시간에 여수시의 공공시설 부실 관리 논란을 다룬 바 있었는데 여수시 관내 일부 놀이터 놀이기구가 부식되거나 파손된 채로 방치가 되면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요. 네, 어린이날이 들어있는 5월은 이 어린이들의 야외 활동이 잦은 달인데요. 여수시 관내 일부 놀이터의 놀이기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어린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수시 진남체육공원 놀이터의 놀이기구 중 일부가 부식되거나 파손된 채 방치되면서 지난 2023년 아동 친화도시로 인증받은 여수시가 정작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진남체육공원 놀이터의 경우 미끄럼틀 등 여러 기구가 조합된 조합놀이대의 목재 바닥과 기둥이 썩어 있고 또 손으로 힘을 가하자 쉽게 들리는 등 부식과 파손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일부 놀이시설은 놀이시설을 고정하고 있는 쇠못이 부식되거나 외부로 튀어나와 있고 미끄럼틀 등은 낡아서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합니다. 네, 어제 저희 쉬는 모하니 시간에 여수시와 함께 어린이 놀이터 새로 여는 곳들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시에서도 관리를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런 곳들이 아직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만든 그 안전시설 기준이 따로 있다고요? 네, 여수시 진남체육공원의 놀이터의 놀이시설은 시설 노후화로 인해 페인트 칠이 벗겨져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 놀이시설 바닥에 나무가 썩어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고 나무 계단 역시 기울어져 있거나 흔들거려 올라가다 자칫 미끄러질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합니다. 예.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0년 6월에 알기 쉬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기준 해설서를 통해 놀이기구의 표면은 갈라지거나 거친 부분이 없어야 하고 돌출된 못이나 튀어나온 와이어 로프의 끝부위, 날카로운 모서리나 끝이 없는 부품을 사용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수시 진남체육공원 놀이터 시설 중 일부는 행안부의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또 놀이터 입구에 유의사항 안내판이나 또 설치 검사 및 전기 시설 검사에 대한 표시가 없어 여수시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정기 시설 검사를 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가장 중요한 건 또 안전입니다. 제대로 된 점검과 함께 전반적인 안전 점검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진보당 순천시 위원회가 순천시에 공공배달 앱을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고요. 네, 최근 진보당 순천시의원회가 시의회 시정질의나 기자회견, 외식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 순천시의 공공배달앱 먹개비 활성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예. 진보당 순천시의원회는 현재 순천 지역 소상공인 업체가 37,993곳, 외식업계 회원이 2,189곳을 포함해 최소 10%가 배달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배달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배달의 민족이 가맹점 중개 수수료를 최근 인상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진보당 순천시의원회는 사업자 배달의 민족이 소상공인 업체의 가맹점 중개 수수료를 2에서 7.8%까지 매출 기준에 차등 부과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이 많이 벌수록 이 배민의 수익금이 커지는 구조이고 또 배민은 최근 포장 주문 중개 이용료를 기존의 3.4%에서 6.8%로 인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 순천시 위원회는 전라남도가 2022년 7월부터 여수와 광양 등 도내 22개 시군 지자체와 함께 이 공공배달앱 먹개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먹개비 수수료는 매출에 관계없이 1.5%에 불과하고, 또 지역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면 7%의 할인 혜택도 있지만 이 활성화가 부진하다며 지자체가 특별한 이벤트 등을 통해 먹개비의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 진보당 순천시 지역위원회는 이 강진군이 먹개비 운영 분담금 4,700만 원 이외에 자체 사업비 1억 4,600만 원을 별도 책정한 사례처럼 이 순천시도 주말 할인 이벤트나 지역 축제와 연계한 이벤트, 또 시 홈페이지나 SNS, 현수막 홍보 등을 지원해 먹개비 활성화에 나서야 하고, 이 가맹점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예. 진보당 지역위원회의 먹개비 활성화 요구에 대해 순천시는 공공배달앱 이 먹개비가 가맹점을 적극적으로 등록시키는 등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 강진군처럼 자체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포장 중개 수수료 이야기는 이슈책 시간에도 한번 다뤘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대형 배달앱보다 공공 배달앱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가 확실히 설 수 있게 또 활성화 대책들도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5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에 맞서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또 지켜낸 이후에 맞는 첫 5.18이어서 더 뜻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광주 사퇴 발언으로 폄훼 논란을 빚으면서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일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자, 5.18 기념재단 원순석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올해 45주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맞는 소회 어떠신지 좀 들어볼까요? 네, 지난해 44주년 5.18 이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 5.18을 다룬 소설 소년이 온다의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그랬네요. 같은 한국인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꼈죠. 예. 그 5.18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전까지보다 더 아주 급속도로 세계인들이 5.18 민주화 운동을 알게 됐죠. 예. 그런데 갑자기 지난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일으킨 윤석열 내란 수개로에서 44년 전에 우리가 5.18 당시 신군부 반란 세력이 떠오르는 악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희비를 가르는 최근 이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과 또 이 지금 윤석열의 내란 사태, 이 5.18의 역사의 교훈을 어떻게 잘 인식해야 하는지 더욱더 생각해보게 하는 올해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입니다. 예. 정말 말씀하신 대로 희비가 있었던 만큼 또 좋은 쪽으로 또 안 좋은 쪽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좀 알려지는 그런 해가 작년 또 올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 45주년 기념식은 언제 또 어디서 진행이 됩니까? 5월 18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10시에 거행이 됩니다. 예. 이번 지금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는 2주 대행이 온다는 말은 있습니다만 예. 어찌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님은 오시기로 했습니다. 예. 네, 대통령 자리는 비어 있고 또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치러질 5.18 45주년 기념식입니다. 자, 최근 또 논란이 됐던 게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단순 말실수였다고 하긴 했지만 광주 사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런 발언은 왜 나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역사관이라는 것은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역사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역사관이 정확하게 설립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번 한 전 총리가 광주 사태 발언을
했는데 그 한 전 총리의 역사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자고 국민적 의견이 아주 언제부터 지금 몇 년, 수년 전부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하자, 예. 반영하자 한 건데도 아직도 그 옛날 신군부 반란 세력이 지칭한 강주 사태라는 표현을 쓰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번에 뭐 대통령이 나온다, 못한다 이렇게 하는 이 자체가 그 역사관이 잘못된 이런 자들이 더 이상은 나오지 않았으면 쓰겠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우리 5.18 영령들을 아주 무시하는 일이죠, 이게. 자, 여전히 5.18을 폄훼하고 또 왜곡하려는 시도 또 세력들이 많이 존재한다라고 보고 계신 겁니까? 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만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5.18 우리 재단에서 고발해가지고 형까지 살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꾸준히 지금 5.18 애국가 폄훼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재단은 또 우리 광주광역시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과 함께 저희들이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범죄 사실을 피해자가 일일이 우리가 고발한 우리가 입증을 해야 해요. 이걸.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잘 안 이루어지고 그 가해자들이 아직도 왜곡 폄훼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국가가 5.18 관련 피해자를 보호하고 애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이 더 이상 더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합니다. 말씀하신 5.18을 폄훼하고 또 왜곡하려는 그런 시도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례들을 좀 듣고 또 찾고 계세요? 네,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지만원 이야기를 했는데 예. 지만원이가 한참 동안 우리 5.18이 북한군 소행이라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왜곡 폄훼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저희들이 재단에서 명예훼손 등으로 해서 실형을 살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엄정한 수사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예. 알겠습니다. 자, 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상계엄이 지난해 말에 있었습니다. 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도 비상계엄이 내려졌었고 계엄군의 총칼 아래 정말 무고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예. 지난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딱 그날 밤으로 좀 돌아가 보신다면 그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역사가 다시 퇴행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딱 긴장감이 5.18 딱 오셨어요. 바로 딱 그렇죠. 그날. 예. 바로 그날 10시 40분 넘어서 텔레비에 나오는 자막을 보고 저는 알았는데요. 예. 12시 좀 넘어서 광주시청에서 각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시청으로 전부 불러들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계엄령이 내리면 계엄 분소가 여기 31사단에 쓰게 됩니다. 그러면 계엄 분소에서 광주시청을 접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청으로 모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계엄에 대해서 그때 당시 44년 전 계엄을 우리가 떠올리게 하는 완전 트라우마가 엄청 예.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이러한 5.18 교훈이나 공고사항 등이 잘 지켜지도록 저희 재단과 비롯하여 우리 관련 단체들과 시민사회가 감시하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예. 자, 이제 6.3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유력 정치인들이 5.18 묘역을 이제 찾고 있는데 5.18 정신을 헌법 수록에 넣겠다 하고 약속한 후보들이 있습니다만 개헌을 통해 또 실현을 해야 될 텐데 국민적 공감대는 어느 정도 와 있다고 좀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이 국민들 공감대를 전국 일반 국민들에게 1000명에게 물어본 결과가 있습니다. 예. 5.18 전신 헌법 전문 수록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1000명에게 물어봤는데요. 67.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67.4%도 높은 프로지만
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취지에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5.18 정신을 알리는 데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정치인들이 근데 선거철만 되면 이렇게 5.18 묘역에 등장을 합니다. 예, 예. 평소에는 등장하지 않다가 5.18 묘역을 선거철만 되면 찾는 이 현상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차피 저희들도 지금 올해가 이제 45주년인데, 예. 45주년 동안 끊임없이 저희들이 기념식을 하면은 예. 정치인들을 맞이합니다. 예. 거기에는 뭐 이제까지 반대, 왜곡 폄훼했던 사람들도 오고, 또 이제 거기 정신을 올바르게 그리는 사람도 오고 그러는데요. 예, 예. 정치인이라 해서 다 정치인이 아닙니다. 자기 입지만 생각해갖고 잠깐 얼굴 내미고 사진 찍고 가려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거기에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관심을 가지면 오히려 그 사람이 무엇이나 된 것 같이 생각하니까 무관심하죠. 그리고 우리가 5.18 정신을 그 기념식이나 그 이후에도 이렇게 기리는데 저희들 광주 전남 시민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45주년 맞이해서 어떤 일들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저희 재단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죠. 지금 우리 한강 작가의 소년연다 소설 배경이 된 5.18 사적지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찾아오거든요. 예. 저희들이 저녁 빌딩 안에다가 5.18 해설사들을 고정 배치해서 오시는 분들이 어디 가고 싶다는데 안내도 하고 또 같이 가서 해설도 하고 예. 이러한 일을 하고요. 저희들 재단 홈페이지나 5.18 기록관 1층에 저희들이 또 5.18길 방문자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가시면 또 5.18 안내 해설사들이 있거든요. 이분들 전문적인 해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5.18 역사공간인 5.18 자유공원이나 또 다른 5.18 사적지가 29군데거든요. 예. 29군데에서 저희들이 전시나 문화공연 해설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한 우리가 5.18 기념재단은 후속 세대들에게 지금 사실은 경험 세대가 나이가 다 많아갖고 내일 모레면 이제 활동을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비경험 세대들, 8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학술사 연구 사업이나 진상규명하는 진실조사 사업이나 이런 것을 비경험 세대에게 알리고 있죠. 지금. 이 5.18 민주화운동이란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 행사적으로 또 투어도 있고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 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 재단의 계획 또 하려는 일들도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까요? 예. 앞으로 5.18 민주화운동이 곧 50주년이 됩니다. 예. 그런 이제 5.18의 경험 세대가 이제 연로해서 더 이상 기념의 5.18 50주년이 넘으면 우리 5.18 기념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현실이 되죠. 왜 그러냐면 움직이는 데 좀 장애가 있고 예. 또 활동을 못 하게 되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각종 기념 사업을 할 때 다음 비경험 세대가 우리 5.18을 기념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까지 전노 비자금이 아직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예. 이게 지금 해소가 되지 못하고 이게 이 불법 자금이 자기들 후손들에게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불법 비자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법률을 제정하고 또 지금 현재 있는 5.18 특별법을 개정해가지고 이 비자금을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를 해야만이 왜곡 폄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일들을 꾸준히 하고요. 우리 5.18 기념재단은 또 우리가 5대 과제가 있거든요. 예.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배상, 기념사업 이것을 해결하는데 우리 5.18 기념재단은 더욱더 노력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다음 세대가 앞으로 관심을 더 갖고 이 5.18을 기념해 나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좀 해야 할까요? 저희들이 그래서 교육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비경험 세대가
5.18의 진실을 정확히 알아야만이 이 사람들이 저희 그 5.18 정신을 이어 나갈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5.18의 그 진실을 하는데 조사나 이러한 것을 확실히 그 기록으로 해서 저희들이 남겨놓으면 언제든지 그 비경험 세대들이 그 책이나 예. 그다음 TV나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다 해놓으면 예. 이분들이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고 더욱 발전해 나가는 학술 그 연구 논문이나 이런 걸 쓸 수 있도록 예. 저희들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적으로도. 그렇죠. 예.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5.18 45주년을 앞두고 5.18 기념재단 원순석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MBC 라디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이슈 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이슈를 체크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1980년 5월 18일 광주의 아픔 체크해봅니다. 네, 앞서 인터뷰에서도 만나봤듯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45주년을 맞이합니다. 네. 내일 모레로 다가왔는데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됐고 지금도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올해 이 5.18 기념일은요, 이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린 12.3 사태 이후 처음 맞는 기념일이라서 더욱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1980년 5월 18일 이 민주주의를 위해 장갑차와 총에 맞서 목소리를 높였던 시위대를 기억하고 또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보입니다. 오늘은요, 이 1980년 5월 18일이 인생을 바꿔버린 이 5.18 부상자회 여수주의 정종옥 지회장을 통해서 그날의 아팠던 기억을 펼쳐봤습니다. 네, 전남 동부권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 희생자와 부상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이들은 지난 45년의 세월 동안 그날의 아픈 기억을 간직하면서 지내오고 계시죠. 네, 이 정종옥 지회장은요, 당시 21살이었다고 합니다. 이 대학 편입을 위해서 광주에 머물렀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1980년 5월 18일 금남로 우체국으로 향하던 정종호 씨는 공수부대들이 젊은 사람들만 보면 쫓아와서 곤봉으로 치고 또 군홧발로 차는 모습을 목격하고 분노가 치밀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광주 산수 오거리 시위를 참가했는데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아픈 악몽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산수 오거리 때는 데모들 시민들이 있으면은 장갑차 쉬고 오면 이제 따라서 구인들이 싹 전진해 왔는데 어느 순간에 장갑차가 딱 멈추더라고. 이제 전진이 안 됐죠, 이제. 그러니까 막 돌 던지고 그러니까 해치를 열고 있다가 이제 딱 닫고 들어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고등학생 된 것 같아. 검은 교복을 입었으니까 그 애가 볏집에다 불 붙여가지고 그 밖에다 댈라 그랬어. 해치에서 이제 퍽 나와도 막 총을 쏴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50m 전방에서 보고 있었거든. 근데 교복이 막 그 거리에서도 교복이 막 피가 벌거니 흐르더라고. 그 시민들이 팔다리를 들고 옆에 병원에다가 이송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때 또 막 구인들이 거리 쳐들어가더라고. 그걸 예, 인터뷰를 하면서 마지막에 목소리가 좀 떨리셨던 것 같아요. 말을 잊지 못하셨어요. 45년 전 그날이지만 아직도 그날의 기억으로 그 참혹했던 기억 때문에 네. 힘들어하시는 듯합니다. 네, 정 지회장은요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틀어오지 못했다고 해요. 오늘에서야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 참혹했던 그 기억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른 어떤 언론사나 방송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으셨던 없었다고 거군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속임이 후련하다. 나이가 아팠던 기억을 누군가 얘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후련한 마음을 맞아요. 네, 무거웠던 음. 마음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어서 이 정종옥 씨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날을 떠올리면서요 이야기하시는데 연신 이 눈시를 붉혔어요. 계속 근데 눈물이 계속 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아직도 그날의 그 군중의 외침, 또 그 붉게 물들은 그 검은색 교복 이게 아직도 생생하게 뇌리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네, 1980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옥 지회장은 5월 18일 산수 오거리에서 시위를 하던 중에 연행이 됐다고 아까 하셨었나요? 아니요, 정 지회장은요 다음 날 고향인 여수로 내려왔다가 연행이 됐다고 합니다. 광주에 있다가 그 다음 날 바로 여수로 내려올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도 그러니까 저희가 알기로는요 5월 18일 이날 이렇게 이뤄지고 모두 교통이 통제됐다라고 바로 다 광주만 빼고 다 차단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18일 날 이 시위를 하고 나서 다시 숙소로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갔는데 여수에서 빨리 돌아오라는 부름이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 19일 오전에 정말 이른 가장 빠른 아침 첫 차 그때까지만 해도 광주하고 여수로 오가는 시외버스가 다녔다고 해요. 그 다음 날까지 다녔군요. 네, 그래서 예. 정말 아침에 짐을 싸서 바로 시외버스 터미널 가가지고는 버스 타고 내려왔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 정 지회장이 광주로 빠져나온 이후에 광주의 교통이 전면 차단됐다고 합니다. 전면 차단. 네, 그러니까 잠시만 늦었더라도 이 광주에 고립됐을 텐데. 그렇죠. 아예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정말 음. 아찔했던 순간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정 지회장은 그 상황을 방송 보도 같은 걸 보고 알게 네, 된 거예요. 맞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TV 방송을 봤는데 정말 자기가 느꼈었던 봤었던 그 현장과 더 완전 정반대 보도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잘 통제가 되고 있다. 굉장히 평화롭다. 이렇게 보도가 된 거죠. 어허. 이런 보도를 보고 이 정 지회장이 울분이 터져서 광주의 현실을 내가 알려야겠다. 그래서 엽서에 글을 써서 우체국에서 방송국으로 여러 방송국으로 발송을 했다고 해요. 내가 알려야겠다 해서 광주에서 보고 느낀 점들을 직접 엽서로 써서 그렇죠. 여수에서 각종 방송국으로 이걸 보냈어요. 네, 그런데 집에 돌아왔더니 바로 경찰이 와서 연행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 편지는 우리가 밀봉이 돼서 보지 못하는데 엽서 같은 경우에는 볼 수가 있잖아요. 내용이 글쓸력. 오픈돼 있죠. 네, 심지어 거기에 주소도 없었는데 우체국 직원이 추론을 해서 경찰에 알려서 연행이 됐던 겁니다. 이후 1년 19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감옥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방송을 들으니까 막 울분이 터져. 내가 그때 광주 상황을 썼어요. 방송국에서는 텔레비전 방송의 내용이 뭐 완전 전혀 딴판이거든. 질서 유지되고 그렇지만 실제 상황 그게 아니었거든. 내가 그 상황을 내가 엽서에다 썼어. 방송국에다 보냈어. 내가 이 문구가 들었다가 안 돼. 김일성부터 못하는 놈 그런 문구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북한을 찬양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방공법, 개헌법, 소요법 하여튼 다 들어갔어. 내 주소도 안 쓰고 이렇게 보냈는데도 이제 그 우체부가 이제 요리 출연해가지고 연행해 갔어요. 내가 경찰서 보호실만 내가 46일인가 8일인가 하여튼 보호실에 있었어요. 영장도 없이 보호실에서 그렇게 있었어요. 이제 있는 동안에 막 그 삼청교육대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일 처리를 못한 거예요. 강주 막 잡아들이지 그러니까 나는 이건 건수가 적으니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강주 505 그 합동수사본부로 갔어요. 근데 3명이 이루말 수 없어. 저 1심의 군법에 의해서 5년형을 받았어요. 실제 산 것은 1년 19일 살았죠. 아유. 예, 그 당시의 상황을 다시 쭉 풀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엽서에
김일성보다 못한 군부 이런 이 문구를 썼는데 그렇죠. 이게 반공법, 계엄법, 소요법 네. 수많은 죄명이 붙게 된 거죠. 네. 광주의 현실을 그냥 사실대로 보냈을 뿐인데 그렇죠. 그리고 주소도 안 썼는데 영장도 없이 네. 그대로 연행이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상황이 이렇게 반공법, 계엄법으로 인해 연행된 이들 가운데 심한 고문으로 인해서 희생된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정종옥 지회장도 마찬가지였나요? 네, 맞습니다. 이 정 지회장은요, 순천교도소에 수감될 당시에 참기 힘든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고문이요. 네,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폭행과 고문이 행해지고 지금도 그때의 아픔은 흉터로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 정 지회장은 자신은 약과였다면서 더 심한 사람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저 순천 교도소에서도 있었는데 삼천교육대도 받아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그걸 받느냐. 내가 쉽게 말해서 정치범이다. 왜 내가 잡범들 삼천교육대 받는 걸 받냐. 그래서 내가 못 받겠다 해서 근데 어느 날 보안과를 끌고 가더라고. 다짜고서 말도 안 하고 수갑을 이렇게 딱 채우더라고. 이렇게 강목을 요리 끼가지고 양쪽 책상에다 딱 매달리는 닭꼬지가 되잖아요. 막 발바닥을 두드려 패. 막을 쓰니 물호수를 입에다 넣어버려. 방법이 없잖아요. 손문기가 있고 뒤로 하늘 보고 거꾸로 쳐달며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교도소 내에서 삼천교육대를 받았어. 감옥 창살이 있으면 수갑을 창살에다 딱 이렇게 채워놓고 그러면 딱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이 건봉을 엉덩이 얼마 들었는가. 일주일간 이렇게 뒤로 눕지를 못했어요. 엎드려만 있었어. 장단냐, 흉터 이런 거 오늘 흉터였어. 이것이다 앞장경이. 예, 저희가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들이 정 지회장에게는 그 당시 정말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네. 1980년 20대 초반의 젊은 대학생들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또 고문을 당했다는 게 진짜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런 고통은 형이 다 마치고 출소를 한 이후에도 계속됐다고 합니다. 출소를 한 이후에도요. 네, 이미 5월 18일 하루로 인해서요,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된 정 지회장은요, 출소 이후에도 계속되는 미행과 또 가택수색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 정부의 감시 아래 생활했었다고 합니다. 제대로 취업도 하지 못하고 또 감시와 미행에 항상 불안한 날을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인생이 어찌됐든 간에 내 나름대로 살라고 했지만 꺾어져 버렸잖아요. 그 후도 힘들었어. 그건 출소 후에도 항심 이행하고 가택수색 오고 언제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래됐어요. 여수산 회사 축양장에 근무를 했는데 월요도 파출소장이 항시 놀러 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자기 놀러 온갑다만 생각했지. 나는 그 사람이 나를 미행하려고 온 거라 감시하려고 온 거라고 생각 못했죠. 근데 한전이 그전에 충무동 그 충파 그 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총기 도난 사건이 있었어요. 집으로 수색을 가택 수색을 하더라고. 영장이 그런 게 뭐가 있어요. 항시 미행하고 도저히 집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한테도 어디 간단 말도 안 하고 강원도로 그냥 가버려서 그때 대충 그때 강원도에가 취업 부화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말씀 들어보니까 여수에 사시는 동안에도 알게 모르게 경찰의 미행이나 감시를 네. 받았고 또 총기 도난 사건이 났을 때 본인은 연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영장도 없이 가택을 수색당하고 네. 이런 것들이 그 5.18 하루에 있었던 그 일, 네. 그 엽서 한 장 때문에 네. 오랜 시간 동안 그렇죠. 벌어졌던 일인 거예요. 네. 정 지회장은요, 예전에 이 당시 부모님께서 천만 원 정도의 변호사비를 들여서 정 회장이 변호를 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 당시 1,000만 원이었으면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렇죠. 그 정도로 했지만 돌아온 건 이 현실이었는데요. 그래서 부모님께 굉장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변호사 선임 같은 것들이 아무 효과가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네. 그 당시에는 이 군의 힘이 더 컸던 거죠. 그러게요. 네. 미행과 감시를 피해서 여수에서 광양으로 또 광양에서 강원도까지 안전한 삶을 찾지 못하고 떠돌았는데요. 그때는요,
취업을 하려면 주민들 초본을 뗐어야 되는데 여기에 수형이라고 적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간 줄이 그인 거죠. 맞아요. 근데 이게 군 이력에 또 군법을 위반한 걸로 나오기 때문에 아예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이거를 그 강원도를 가서 탄광에 취업을 하려고 할 때 그거 알았다고 합니다. 그럼 탄광의 취업도 강원도까지 가서 취업을 하려고 했으나 네. 도망가서 취업을 하려고 도전했지만 그 수형 그 글자 때문에 네,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후 정권이 바뀌고 어렵게 취업을 했지만 인생은 계속해서 파란만장했습니다. 정 지회장은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이렇게 살아남아 있고 또 현재 자신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상자회 회원들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이들의 아픔을 풀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5월 18일 그 인생을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현재 민주유공자인데 헌법 전문에도 수록되면은 국가유공자로 되지 않겠느냐. 희망이라면 그거 하나 희망이 있습니다. 눈물이 나. 어머나 눈물이 나. 말할 수 없어. 여수의 그 회원 중에도 지금도 머리를 맞아가지고 정상적이 아닌 사람도 있고 밥을 먹고 살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모임을 그때부터 내가 최초로 주선했죠. 일이 그 취업을 못하고 맨날 방황하고 그 상상을 해보십시오. 일자리가 없어. 들어갈 수가 없어. 아무튼 우리 회원들이 거의 다 직장이 변변치가 못해. 그러니까 살기가 어려워. 무조건 뭐 5.18 하면은 뭐 폭도 들고 하면은 뭐 북한군 이렇게 연상을 해버리니 일단 의식도 바꿔줘야 돼. 사회적으로. 누구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해야지. 그 억울함을 달래줘야지. 예, 정종옥 지회장 5.18 부상자회 여수 지회 지회장이신 만큼 네. 이 부상자회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부상자들에 대한 네. 또 마음도 그렇죠.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게 힘겹게 살아내오던 44년째쯤 네. 지난 12월 3일 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위협한 사건이 있었죠. 네. 이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맞는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이 더 특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정종국 지회장은요, 지난 12월 3일 잊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비상계엄 선포에 총을 든 군인들과 장갑차, 이에 반발의 시민들까지 또다시 1980년 5월 18일 모습이 되지 않을까 참혹했던 과거가 또다시 떠올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5주년을 기념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오버랩되죠. 또 이 전철 밟는 거 아닙니까? 45년 만에 또 원대 복귀되는 거 아닙니까? 많이 불안했죠. 그나마 그래도 시민들이 일어나가지고 다행히 막았다는 것이 천만다행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군인들도 그 명령에 따랐을 거예요. 그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밑에 군인들 정신 자세가 달랐기 때문에 이 큰 사고가 안 일어났지. 만약에 옛날 같은 군인 명령에 복종한다 이런 원칙만 가 있다면은 결국은 성공했을 거예요. 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 국민들이 다 앞장서서 해야 된다. 특히나 젊은 세대를 위해서 이걸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되겠다. 민주화 교육을. 그래서 오늘 이번에 5.18 행사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문자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뼈저리게 절실히 느낀 것 봐도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어. 좀 내가 힘이 닿는다면 학교나 이런 데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좀 그 교육 현장을 방문한다든가 이런 것이 좀 돼야 되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이번 12.3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시대가 변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네. 그리고 국민이 앞으로 앞장서야 하고 그것 때문에 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네.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 지회장님처럼 이 역사적인 사건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에게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니까 네. 확실히 그냥 뭐 교과서에서 들었던 얘기들 혹은 뭐 영상물로 통해서 우리가 네. 알게 된 얘기보다 훨씬 더 와닿는 것
네. 같습니다. 저 또한 교육으로 우리 학교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방송을 하다 보면 5.18에 대해서 이 시기가 되면 저희가 항상 늘 5.18에 대한 뭐 얘기를 하잖아요. 다룹니다. 예. 네,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때 이렇게 상황을 맞닥뜨렸던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더 참혹했고 또 얼마나 그 아픔이 더 큰지를 더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 그런 것 네. 때문에 이런 분들이 세상으로 더 많이 나오셔서 네. 그 당시 시대적 참상을 좀 알리는 것도 그만큼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방송도 그 과정 중에 하나로 좀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뜨거운 열마로 가득했던 1980년 5월 광주의 5월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뜨거운 열망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대한민국의 5월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 5.18 광주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이해서 5.18 부상자회 여수지회 정종옥 지회장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5월 16일 금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